전용 면적 대비는 3만 원인데 공급 기준으로는 2만 원 정도. 와, 되게 비싸다. 네. 거의 나인원 한나무 비슷한데? 오늘 우리는 청담 사거리에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왜 왔어요? 제가 최근에 실제로 저희 지인 중에서 오피스텔을 구하는 분이 있어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보통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되게 궁금해한다는 분들이 좀 많아서 예. 이거저거 다녀본 후기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그 중에서 지인이 선택한 오피스텔이 있어가지고 지인이 여기 얻었어요? 이 오피스텔 이름이 뭐예요? 되게 높은데 퍼럼 505 여기가 도산대로 505번지예요. 그래가지고 퍼럼 505 같고 오피스텔이 강남에 보면 되게 종류가 많아요. 퍼럼처럼 많이 안 알려진 시행사들, 작은 시행사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강남에 제일 많이 나왔던 데가 펜트힐이라고 해서 펜트힐, 펜트힐로 좀 규모가 있는 오피스텔 시행사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시공사들에서 그렇게 공사하고 있는 현장들이 있는데 실제로 강남 오피스텔 하이엔드라고 하면 예전에는 뭐 PM+나 부티크 모나크 뭐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2세대 같이 보이는 게 아노블리였고 아노블리는 실제로 201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이 아노블리를 가보면 실제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요즘 저희가 하이엔드 하도 많이 보니까 아노블리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무슨 하이엔드야? 실제로 내장재나 느낌 자체가 이거는 하이엔드가 아니라 되게 좀 올드한데? 근데 2018년도에 사실 그런 이제 현장들이 있었던 거고 요즘 지어지는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완공된 뭐 펜트힐이나 옆에 보면 이상봉 씨가 디자인한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여기도 신축이에요? 여기는 22년 신축. 거의 신축이네. 네, 맞아요. 청담 에디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요즘 루시아도 지어지고 하는데 그런 현장들을 가보면 아 진짜 그래도 엄청나게 대단한 하이엔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커럼을 보면서 커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 전에 일단 미리 얘기 드리는 게 다른 시행사처럼 메이저 시행사 시공사에서 지은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뭐 엄청 하이엔드까지는 아닌데 여기에 장점이라고 하면 하이엔드급을 알아보는 분들 중에서 가장 면적이 크다. 동일 가격 대비?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선으로 봤었냐면 월세 한 500에서 600 정도 선으로 네네. 봤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는 보통 펜트힐이나 펜트힐로 그런 약간 메이저 시공사에서 했던 데는 한 15평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전용이 25평 그리고 옆에 에디션은 전용이 20평. 야, 영정이 오늘 근데 이 정장도 아주 멋있고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영정이 머리 잘 심어졌다 되게. 모발이식 굉장히 저는 추천합니다. 네,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면 뒤에 있는 저 다 오피스텔이에요. 이것도 지어지고 있는 게 이것도 강남에 되게 많구나 이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 자체가 지금 여기는 조금 더 오히려 늦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20년, 21년도 코로나 때 땅 싸게 사가지고 오피스텔 현장을 지었던 그런 현장 중에 하나인 거고 앞에 있는 펜트힐이나 이런 것도 그런 현장들이죠. 아무튼 여기 저희는 위치 자체는 너무 좋잖아요. 위치 너무 좋. 청담 사거리잖아요. 외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느낌 있죠. 외관 보면 아치형으로 이렇게 일부러 창문을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전면 외관은 너무 좋은데 뒤에가 좀 구려요. 사선. 앞에는 좀 멋있게 지었는데 이 뒤에는 일조권 사선 때문에 이렇게 지었구나.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테라스가 다 있어요. 저층은 모르겠는데 고층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저층 테라스 횃불교회 보면서 그렇죠. 이제 맥주 한잔 먹으면 되겠네요. 위에 올라가면 뷰가 네.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한번 올라가 보죠. 네, 주차장이 여긴데 기계식 주차구나. 기계 주차인데 여기 발렛이 돼요. 엄청 대형차 아니면 웬만하면 S클래스부터 다 들어가더라고요. 제일 큰 거 썼구나 기계 네. 주차를. 여기가 자주식 주차는 안 되고 모두 다 기계 주차를 주차장. 맡겨야 돼요. 네. 그 슈퍼카는 슈퍼카까지는 다 되더라고요. 에스컬레이드 이 정도만 아니면 다 아닐 것 들어간다는 같아. 거죠. 완전 초대형 차들. 그런 것만 것만 아니면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가서 또 주차도 발렛으로 쓰고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그게 이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네, 거죠.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현관문으로 딱 들어왔는데 이런 게 있고요.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네요. 들어오자마자 쓰는 공간이 좀 넓네요. 여기는 신발장 이렇게 다 돼 있고요. 들어오면 바로 여기는 이제 딱 뚫려 있는 뷰네요. 테라스가 있구나. 이쪽 건 때문에 나온 테라스인데 뷰가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서 뭐 고기 파티 이런 건 못 한다. 여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그냥 좀 이제 좁아가지고 그냥 적당히 그냥 맥주 한 잔 먹고 네, 커피 한 잔 네, 먹는 맞아요. 그 정도. 근데 여기가 주택가라서 되게 조용하네요. 이 뒤쪽은 네. 청담동 뒤에 그렇죠. 고급 빌라촌이잖아요. 여기 지어지고 있는 게 이제 IUC가 들어간다는. 저기 에테르노. 뷰는 뭐 빌라뷰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합니다. 설해마을도 이런 뷰거든요. 네, 이런 뷰가 맞아요. 근데 좀 안정감 있고 좋더라고요. 네, 저층 빌라도 맞아요. 이렇게 있고 이런 뷰가.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 가면 뭐가 있나요? 왼쪽으로 이쪽 가면 끝이네요. 거실이죠. 오, 넓네. 전용 25평이에요. 전용 25평이면 34평 아파트랑 거의 면적이 비슷하죠. 전용은 똑같다는 건데 아리팍이나 반자 34평 갔을 때보다 거실은 더 넓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오피스텔이니까 이제 1인 가구나 2인 가구 위주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구나.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있고요. 이건 이제 순정이에요. 100% 순정이고 뭐 이렇게 에어컨이랑 공기청정기 이렇게 달아놨구나 공기청정기랑. 층고는 낮은 편은 아니네. 네. 층고 반자보다 높다. 반자 갔을 때 층고 낮아 좀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뭐 이제 이런 공간들. 드럼 세탁기랑 이런 게 다 빌트인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펜트리 공간. 혼자 혼자 살기 너무 좋죠. 맞아, 혼자 살기 되게 좋은데? 여기가 사실 안방은 아니고 저쪽이 안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가 안방 같아요. 근데 저 앞에가 호텔이잖아. 호텔 안에가 보여요 지금. 봐봐. 호텔 안에가 보여. 봐봐. 네, 여기가 실제로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저 호텔에서는 밖에가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커튼을 쳐놓고
좋고. 아 이거 심각한데? 저 호텔에 우리가 보이는 데가 욕조가 있어.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이제 확대해서 보면 다 보이는데 침대랑 욕조가 보이면 호텔에서 더 재밌는 거네 이게. 은밀한 사생활을 할 때 밤엔 더 잘 보여요. 그쵸. 밤에 불 켜면 더 잘 불 켜면 보이잖아. 더 잘 보여. 그리고 호텔을 쳐도 형체가 보일 것 같은데? 현재는 안 보이는데 굉장히 조금 여기가 뷰는 민망하더라고요. 저쪽에서 만약에 커튼을 안 닫고 뭔가를 하면 좀 불편해질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이 채널을 보시고 저 호텔을 이용하는 분들은 꼭 커튼을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커튼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다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소음 측정을 한번 보면 여기가 차가 엄청 많이 제가 지나다니잖아. 도산대로 여기를 몇 번 와보면서 느낀 게 도산대로나 강남대로나 다른 대로에 있는 오피스텔을 이제 많이 다녔거든요. 사람들이 대로에 있으면 너무 멋있고 좋다 하잖아요. 소리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안마 커튼 하신 것 같은데 밤에 되게 짜증날 것 같아. 저는 사실 소리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편 아니거든요. 밤에는 이게 신경 쓰여요. 슈퍼카 막 쫙 지나가면 다 들려요 이거. 어떤 거? 지금도 낮인데 그럼 시끄러운 차들이 없는데도 자세히 들으면 살짝 들리거든요. 네. 근데 밤에는 잘 때 조용히 자고 싶을 때 이거 100% 들려요. 도산대로에 있는 어떻게 네, 오피스텔들이 약간 숙명인 것 같아요. 창호도 이게 네. 저렴한 창호가 더 좋은 창호를 쓰셨거든요. 네. 창호 다 좋은 거 썼는데도 사실 이 정도 상황인 거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도산대로의 숙명이야. 아, 마스터룸 비슷한 곳을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 보면 근데 거실이 넓어서 좋다. 그런데도 뭐 힘든 건 있어요. 내려가는 쪽에 그만 안 죽이려고 이렇게 네. 창고를 만들어놨구나. 참 요즘에 건축이 참 잘하는 거 그러니까요. 같아요. 내 공간 참 잘 빼는 것 같아. 네, 여기 화장실. 거실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구나. 살기 잡던 아파트보다 넓어 보였던 게 화장실 하나 없애고 방 하나 없애니까 더 넓어 보였던 네. 거구나. 이쪽도 공간이 약간 물조건 사선 때문에 깎였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구나. 깎여서 최대한 공간 어떻게 빼려고 열심히 노력한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여기서는 이제 이쪽 뷰죠. 이쪽 뷰가 보이네요. 잠실도 보이네. 맞아요. 저쪽으로 다 보이고. 잠실 아 이렇게 보이네요. 지나가는 슈퍼카들 많이 보이겠다. 뷰포크 촬영하는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룸이자 뭐 여기를 메인룸 쓰는 분들도 있긴 한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아. 비슷한 크기의 방이 한 2개 정도 있고요. 한 2명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신혼부부들 많이 살고 아니면 여기가 주거용 오피스가 아니라 네네. 사무용 오피스 공간이라 오피스로도 많이 쓰실만한 해요. 오피스 겸 뭐 숙소 겸 뭐 약간 이런 겸. 12층까지 올라져 있고 13층이 네. 펜트고 이런데 몇 세대가 있어요 총? 세대수가 29세대인가? 20? 30세대인가? 세대수가 작아요. 많지 않아요. 아. 왜냐하면 층당 보통 2개에서 3개. 특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층이 더 적죠. 왜냐면 아. 깎여서. 실제로 땅이 163평밖에 안 돼요. 아 여기 대지가 163평밖에 안 돼요? 아니 우리 그리고- 병원 부지보다도 작네. 우리 병원 부지 240평인데. 아니 면적이- 이렇게 작은 데에다가 어떻게 오피스텔 시행을 하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뭐 메이저 시행사들에서 한 게 아니라 아. 어떻게 보면 재밌게 한 거죠. 163평에다가 건폐율은 한 60 정도 나왔을 건폐율이 거고. 53%고 그거 아니에요, 여기? 노선 사업지에 원래는 더 적은 용적률을 받아야 되는데 오피스텔로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조금 더 넓어진 건데 워낙 작은 땅에다가 지은 거다 보니까 실제로 펜트힐이나 펜트힐루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땅이 지었냐면 논현동에 우리 논현 삼계탕 자리 아시죠? 그런 데다가 지으니까 땅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큰 땅들에 지었다 보니까 규모도 엄청 크고 좋은데 여기는 사실 그냥 그런 걸로 보면 되게 작게 지은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그런 데보다는 실제로 전용 면적이 거의 10평 이상 나오고 여기의 장점은 뭐예요? 그럼 펜트힐 이런 데 비해서? 면적이 크다. 같은 월세 대비 면적이 크고 그다음 조금 더 프라이빗하다. 여기 호수 기준으로 봤을 때 보증금하고 월세가 얼마 정도 해요? 여기가 5천에 600 정도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네. 처리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실제 오피스로도 많이 써요. 그러면? 오피스로도 쓰죠. 사실 웬만한 600짜리 오피스 쓴다고 하면 전 여기도 되게 매력적이고 위치가 되게 좋으니까 네, 발렛도 그다음에 해주고 공간도 사실 엄청 네. 좁은 거 아니니까 네. 충분히 다양한 용도로 쓰기 되게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펜트힐 같은 경우는 같은 월세 대비 전용 15평 15평 여기는 몇 평이죠? 여기 25평 10평 차이 나면 네,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쪽은 논현동, 여기 청담동. 약간 아. 위치적으로 그런 건 있는데 거기 가보면 네. 막 지하에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부식 뭐 이런 커뮤니티 시설 되게 잘 돼 있어요. 아. 가보면 이게 진짜 요즘에 추구하는 하이엔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구나. 아, 네. 실제로 여기나 옆에 보면 이상봉 디자이너가 만들었던 에디션 소형 오피스텔들이 많거든요. 음, 이쪽에 하이엔드라고 하는 그런 하이엔드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는 부족하지만 이런 면적들로 좀 커버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적고 땅이 적고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작은 데서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건 좀 여기도 부족하지만 헬스장 진짜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2명이 쓰는 헬스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정도 면적밖에 없고 그거 대신에 이제 면적을 좀 더 줄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저 여기 들어오는 지인 같은 경우도 어차피 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난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내가 쓰는 면적이 큰 게 좋아. 네, 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오는 사실 공간인 거고 네. 오히려 나는 좀 진짜 아파트처럼 커뮤니티 시설도 이용하고 뭔가 문화를 좀 이용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그쪽 공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여의도 갔을 때 아크로 더원 같은 경우도 네. 지하에 커뮤니티 면적 900몇십 평 그렇죠. 만들었다고 네, 했잖아요. 그런 추세로 좀 많이 가고 있는 네.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사업지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렇게 못 갔던 부분이 또 있네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금액 대비 면적이 큰 거고 그래서 확실히 오피스텔을 또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거를 염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커뮤니티 시설이나 좀 규모 크고 주차도 막 자주식으로 돼 있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작은 면적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신 면적도 넓고 요즘에 어차피 주차는 또 발렛 해줘요. 아 여기가 발렛 해준다는 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물론 단점이 하나 있어요. 관리가 좀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가 30세대 가량밖에 안 되면
그래도 이제 관리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경비 아저씨도 있어야 되고 네. 로비에도 누가 맞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관리비는 대략 얼마 정도 나와요? 일단 지금 산정되어 있는 게 80만 원이라고 하는데 에? 이면 왜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평당 2만 원이에요. 전용 면적 대비는 3만 아, 원인데 공급. 공급 기준으로는 2만 원 정도. 와 되게 비싸다. 네. 거의 나인원 한남하고 비슷한데? 그렇죠, 나인원 한남 비슷하죠. 75평이 거의 180만 원에서 200 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합리적으로 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소형 오피스텔이니까 아직 관리단이나 이런 게 허접해요. 확실히 그런 게 허접하다 보니까 뭔가 세팅이 좀 덜 됐어요. 준공한 지 1년이 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팅이 좀 덜 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세대수가 적을수록 관리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그럴 수 나눠서 내야 되니까. 네. 여기는 그럼 작년에 준공이 된 거예요? 작년에 준공됐죠. 이게 8개월 만에 입주가 그래요. 원래는 월세 막 1,000만 원까지 받으시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분양가는 얼마예요? 22억 7천. 와 전원면적 한 평당 거의 1억 받았네요. 실제로 요즘 분양하는 것보다 싸죠. 펜트힐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평당 1억이 넘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평당 1억이 안 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게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고 전원적 가성비 평당 오피스텔이 9천에서 1억 사이 정도가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 어떤 컨센서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아까 말했던 건 펜트힐이나 그런 데는 1억 이상이면 더 비싸고 PM 플러스는 어때요? PM 플러스는 사실 규모가 워낙 크니까 사실 여기랑은 조금 오히려 아노블리나 여기나 펜트힐이나 이런 거랑 비슷한 레벨들이에요. 가격은 PM 플러스 더 비싸고 PM 플러스는 평당가로 보면 더 싸죠. 이제 면적이 넓은 크고 평수들. 오래됐잖아요. 거기는 약간 부티크 모나크랑 같이 보는 그런 약간 모델이고 여기는 아노블리, 에디션, 펜트힐 이런 것처럼 요즘 신흥 생긴 오피스텔인데 여기가 보통 15평에서 25평 정도. 아 근데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아노블리, 커... 그러니까 요즘에 아파트 이름도 그렇고 개포자이, 프리던스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름이 너무 어려워. 외우기가 힘들어. 아니, 뭐 제가 알기로는 이름 30개인 것도 있더라고. 글자가 30개인 거. 그거 좀 이상한 거. 네, 요즘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을 제가 자세하게 한번 훑어보니까 약간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또 지어지고 있는 루시아나 이쪽 청담사거리 근처에 있는 많은 오피스텔들이 있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도 대부분 사실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루시아 청담 같은 경우는 평당 2억을 받으려다가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접고 네. 부지가 좀 공매로 넘어갔다면 맞아요. 그랬잖아요. 거기는 평당 2억은 좀 무리였다. 사실 라는 2억 오버 거잖아요. 아닌가요? 2억이면 여기 임대료가 1,200이어야 된다는 아니 2억이면 아파트를 가야지 그렇죠. 왜 여기를 네. 들어와.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 전혀 모르는데 일단은 영정씨 지인처럼 네. 나도 하이엔드 오피스텔 좀 얻어야겠다 2, 30평 정도 강남만 기준으로 봤을 네. 때 혼자 살아야겠다 하면 어디를 보면 되나요? 펜트힐이 있고 펜트힐루가 있어요. 네. 펜트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주택이에요. 도시형태의 주택. 아. 그리고 펜트힐루는 오피스텔이 일부 세대가 있고 아노블리 오피스텔, 얘도 오피스텔, 에디션도 오피스텔 8월인가 9월에 신사루시아가 아, 나오거든요. 네, 네. 거기도 이제 오피스텔 부분이 있고 총 6개 정도를 보면 이제 다 보는 거네요. 하이엔드 오피스텔 강남에. 거그로넨도 있고 뭐 청담 무슨 리버 어쩌고저쩌고 있고 네네. 한강뷰 보이는 거? 네네. 한강뷰 보이는데 진짜 오지게 비싸요. 한강뷰만 보이는데 면적이 훨씬 작은데 가격은 똑같아요. 사람들이 약간 뷰빨이 좀 심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약간 면적이 너무 작아지면 너무 생활이 불편한데 뷰에만 포커스를 맞춘 데는 사실 좀 과오용 있잖아요. 혼자 사는데 SNS 한강뷰 올려서 맞아요, 아 맞아요. 오늘도 퇴근하고 수고했다 막 이런 허세사 찍기 좋은. 근데 맞아요. 실제 생활할 때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렇죠. 오히려 사실 제일 합리적인 데는 여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서 이제 제 지인이 선택을 했던 것 같고 지인이 여기 선택한 이유는 또 이제 그게 가장 합리적이어서 면적 대비 가격 제일 합리적이고 가격- 엄청 하이엔드는 아닌데 그래도 깔끔하잖아요. 그냥 깔끔해요. 막 하이엔드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냥 깔끔한 오피스텔이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아노블리 이거보다 더 어접해요. 그리고 오피스텔 가보면 가끔 창이 되게 작고 이런 네.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런 데가 통으로 열리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열려서 아파트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방 쪽엔 창이 좀 작은데 거실 쪽에 창이 크게 나 있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오피스텔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혼자서. 월세 600은 좀 비싸긴 하네요. 1년에 월세만 7,200에 관리비까지 내면 1년에 한 1억 정도? 네. 1억 정도를 주거비용으로 이제 털 수 있는 분들이 좀 맞아요. 사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생각해보면 네네. 실제로 요즘에 주거비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오피스텔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오피스텔은 대출이 되고 대출도 비용 처리도 되고.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합리적으로 쓰기가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거주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많이 갈려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라고 해야 되나? 돈 많은 사람들, 돈 소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저는 이런 하이엔드 시장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를 이제 저도 알아보면서 느낀 게 아예 좋을 거면 진짜 아예 좋아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비싸고 아예 좋아버리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충분히 염두에 두면 어떨까? 하이엔드 오피스텔 수요 중에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직접 거주하시는 분은 없고 다 이제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는데 세컨하우스로 많이 얻으시더라고요. 음악 장비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와인하우스처럼 와인으로 막 꾸며가지고 지인들하고 와인 먹을 때 거기서 먹고 그림 같은 것도 막 갖다 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비용이 전혀 부담이 안 되면 또 비용 처리가 되니까 그렇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림 같은 거 많이 소장을 하면 수장고 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수장고를 쓰면 습도나 온도 이런 거를 조절해주고 인건비가 좀 들어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비싸게 받는데 그림을
한 80점에서 70점 정도를 수장고를 쓰면 거의 1년에 2천 이상 내야 되거든요. 3, 4천? 이렇게 내야 돼요. 3천 정도. 80점 정도의 큰 그림, 뭐 100호, 200호 이런 그림 많으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최소 한 달에 한 200 정도는 내야 되는데 그럴 거면 그냥 돈 더 보태서 하이엔드 오피스텔 얻어서 그림도 걸어놓고 지인들 불러서 놀고 그림도 한쪽 방에 다 몰아넣으면 한 50점 들어가거든. 그 부자들이 세컨하우스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은 앞으로도 또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영역씨 말대로 좋게만 지어놓으면 아무리 주택 경기가 어려워져도 또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또 적으니까 하이엔드 시장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오늘 영정이 덕분에 우리 좀 잘 둘러봤고 즐겁게 봤습니다.